안녕하세요. 눈먼커고입니다. 네, 조관입니다. 이번에는 논평 시간입니다. 아, 7월 22일 뉴스 논평. 아무리 답답해도 거짓 기사는 안 되지. 뭐 답답한 건가? 근데 제가 이렇게 뭐 거짓 기사라든지 앞뒤 잘라 먹고 저게 문맥을 갖다가 얘기 안 하고 중간에 잘라가지고 일부분만 해가지고 전체 인양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봤는데 그거는 답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뭐 정치적인 거이고, 네. 이거는 우리 해운 얘기니까. 해운도 그냥 지금 해운은 폭등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대책이 없어.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저기 뭐 대책이 있는 것처럼 잘난 척하는 그런 기사인가? 한번 봅시다. 하여간 내가 볼 때는 네. 내가 이 동네에서 한 30년 먹고 살았는데 네. 지금 이 운임 폭등을 막을 길이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럼 제가 봐도 막을 길이 없는데요.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어느 경제신문 기사를 보니까 중국 해운 운임과의 격차 때문에 부산항 패싱이 심각하다. 요게 2주 전인가 한 번 했죠. 운임이 중국이 너무 높으니까 스페이스를 한국에 안 준다. 안 준다. 운임 높은 중국 화물로 배를 다 채우는데 네. 굳이 뭐 부산항에 들어갈 필요가 뭐 있나. 네. 그래서 유럽에서 오는 배는 상해에서 돌아가고 미국으로 가는 배는 상해에서 바로 미국으로 가버리고 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배도 없다 지금 운임도 높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뭐 그 얘기 했더라고. 뭐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항만 적체, 운항 지연, 내륙 운송 지연 등으로 글로벌 선사들이 운임을 인상할 예정이다. 이건 뭐냐 그러면 사실은 컨테이너도 없고 뭐 배도 없고 이거는 기본에 깔려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운임을 더 올리는 이유를 또 저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 앞 시간에 얘기했죠. 미국 LA에 포트 컨제션 차지가 5,000불 도입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운임이 올라간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임시 방편일 뿐이다. 기사에서 그렇게 기사에서 얘기해요. 얘기했다. 근데 임시 방편이다. 여기서 임시 방편 이외에 뭐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잖아. 내 말이 그 말이다. 없다 대책이. 그나마 지금 대책 내놓은 게 지금 뭐 기특하다, 갸륵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건데. 대책을 못 내놓는데 결과만 보고 계속 요구를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정부 대책이라는 게 현재 HMM과 협의해가지고 추가 선박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늘리는 것밖에 없다. 근데 그마저도 얼라이언스와 선박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과의 운임 경쟁이다 이렇게 했더라고. 기사에 그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지금 운임 격차 때문에 부산항에 배가 안 들어온다 했잖아. 네. 근데 맨 끝에 결국은 중국과 운임 경쟁이다. 운임 경쟁 하지 말란 얘기잖아. 어쩌라고? 운임 경쟁 안 하면은 부산항 운임이 싸가지고 배가 안 들어오고. 그렇죠. 뭐 이상해. 근데 뭐가 거짓말이냐 그러면 사실 거짓말이라기는 그렇지만 모르고 쓴 글인지 알면서 모른 척 하는지 모르겠지만 추가 선박은 얼라이언스와 선박을 나누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저 추가 선박은 그냥 자기가 HMM만 다 써. HMM만 다 쓰면서 미안한데 추가 선박 좀 늦게 해라고 허락을 받아야 되겠네. 그렇지. 왜냐하면 얼라이언스니까 얼라이언스는 이제 공급을 통제하잖아요. 네. 그런데 추가 선박이 들어가 버리면 공급이 늘어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게 서로 볼 때 운임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를 잘 안 넣어. 만약에 저 선박을 나눠야 된다 그러면 그 얼라이언스가 전부 다 합의를 해가지고 배를 넣어야 되는 거야. 네, 그렇겠지. 이 네 선사가 합의를 할 동안에 시장 다 끝나버리겠다. 그러니까 추가 선박은 HMM이 얼라이언스 해가지고 뭐라냐면
우리 한국 정부 때문에 미치겠다. 배 안 될 수가 없다. 좀 봐도 하고 나머지 얼라이언스 멤버한테 양해를 구하고 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선사도 또 양해를 구하고 또 넣고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선사들 한국에 안 넣지. 예를 들면 대만 선사는 대만에 넣겠지. 그 대만에 넣으면서 이제 허락받고 그렇게 그렇지, 넣고 그렇게 그렇게 되네. 하겠지. 아. 그래서 사실은 추가 선박은 얼라이언스하고 안 한다. 근데 저거는 지금 한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깔려고 저런 말 쓴 것 같아. 얼라이언스, 추가 선박을 만들어도 사실은 현대가 들어있는, HMM이 들어있는 데가 디얼라이언스니까, 내 선사가 있으니까, 네. 사실은 4분의 1밖에 못 쓴다. 그 얘기는... 이런 말 하려고 없는 말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저기 뉘앙스가 뭐냐 그러면, 얼라이언스하고 선복을 나눈다 했잖아. 네. 얼라이언스하고 있는 게 뭔가 좀 안 좋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2000년인가 2019년인가 2020년인가 2019년인가에 HMM이 디얼라이언스하고 조인하기로 할 때 그렇죠.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났어요. 너무 잘했다고. 네, 잘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24,000TU급 배가 나오는데 네. 그 배를 HMM 혼자서 채울 수가 없거든. 다 같이 채워야 되니까. 그때 정말 잘했다고 난리 쳤는데 그때는 잘했고 지금은 못했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몰라서 그렇게 쓸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뭐 네. 한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임시 방편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끌고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잘난 척한 기사네. 자기는 이런 안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기자가 이제 대책을 또 얘기를 해요. 내가 보기엔 대책이 없는데 예. 또 대책을 만들었더라고. 나도 내가 봤을 때 대책이 없어요. 대기업은 장기 계약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계약을 하고 선복도 확보하고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은 장기 계약도 안 돼 있고 뭐 등등등등등등. 저거 아니라고 수십 번 얘기했잖아. 지난달 말에 예. 내 아는 어떤 포워딩 사장님이 엄청 열받아 있더라고. 왜? 왜 열받았습니까 했더니만 모 선사와 미국 가는 화물에 대해서 장기 계약을 해가지고 일정 정도의 스페이스를 받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스페이스 가지고 고객한테 이제 운임을 좋은 운임의 안정적인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거지. 그렇구나. 근데 그 선사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렸어. 7월 달부터는 스페이스? 계약 소용없습니다. 계약대로 실을 수 없고요. 일반 운임에 프리미엄 더해가지고 내세요. 실으면 싣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뭐 그럴 법적인 근거는 갖고 있지. 근거 없어. BL에다가 깨알같이 적어놔서. 물론 따지면 있겠지. 예. 그러니까 계약이 지금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죠. 선사들 입장에서는 계약에서 싸게 안 줘도 지금 계약을 왜 합니까? 계약을 하는 이유는 고정적인 화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없어도 지금 배가 차는데 네. 뭐 계약을 해가지고 싼 걸 줘. 계약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대기업,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포딩이니까 그랬지만 대기업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대기업이니까 지켜는 줘. 하지만 확 줄여가지고 스페이스를 안 주는 거야. 큰 의미가 없어. 그러네. 저거는 뭐 의미 없다고 우리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생각하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늘려가지고 요번에 뭐 추경을 통해서 121억 원에서 263억 원으로 운임 지원을 해준다 그러고, 다음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물류비 200억 특별 융자를 해준다고 한다는데, 이거는 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기사를 지금 썼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보면서 운임 지원을 도대체 왜 해줄까? 이거 뭐 모든 수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121원 264억 저거 가지고 누구 코에다 붙이노?
내가 알기로 저런 게 다 항공운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아, 그래요? 그러면 항공운임은 훨씬 더 비싸잖아. 비싸지. 어쩌라고 도대체. 진짜 저건 생색내느라고 그냥 예산 헛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에. 그런데 정부는 장기적인 대책이 없다 하면서 네. 중국에서는 컨테이너 운임 선물 등 파생 상품을 연구 중이다. 그래서 저 파생 상품을 통해서 운임 폭등에 대한 운임 리스크에 대한 해지를 해가지고 해라라는 거네. 중국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정부는 쓸데없는 저 턱없이 부족한 그 추경이나 편성하고 아까 말했던 그 얼라이언스하고 스페이스 나눠서 해야 되는데 뭐 선복을 2분에서 뭐 4분으로 누린다 하고 이런 시잘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야. 근데 저기 운임 선물 저기 파생 상품 저걸 갖다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그 상하이 운임 거래소에서 한다더라고. 운임 거래소 그러니까 그게 정부 차원은 아닐 거고 우리나라의 한국 거래소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게 지금 연구돼 가지고 실제로 저게 시장에 나오는 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다음에 저거 주체는 정부에서 지원은 해줄까 정부가 주체가 돼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중소기업체들이 저게 선물 파생 상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걸 갖다가 중소기업 무시하나? 아니 그러니까 웬만한 이렇게 담당자들이 이렇게 파생 상품을 갖다 써가지고 뭐 저기 리스크를 해지하자라는 그런 개념 자체도 이렇게 좀 드문 상황에서 저런 것들을 갖다가 대안으로 내놓는다는 거는 좀 그렇네. 그것도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운임지수도 없어. 그거는 상하이 운임지수 가지고 해도 되나? 그걸 해도 되죠. 상하이 운임지수가 우리하고 잘 안 맞는데. 운임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옛날에 별로 없었는데 지금 차이 많이 나죠. 어찌됐든 그래도 비슷하면 상하이 운임지수 가지고 리스크 해칭은 어느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걸 누가 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라 그러는데 누가 방울을 다니? 뭐 이런 것들. 난 그냥 이거는 그냥 한 얘기 같아. 그냥 막 쓴 얘기가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거는. 또 나왔습니다. 운송 주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저거는 국내 화물 적치율을 높이고 중견기업의 장기 계약을 지원해야 된다. 지금 운송주권 국내 화물 적치율 저거는 얼라이언스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얼라이언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 늘 얘기하지만 운송주권이 도대체 뭐야 운송주권이. 그러니까 저기서는 국내 화물을 많이 실리는 걸 운송주권이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국적선을 지원하고 이런 걸 지금 HMM이 지원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지원하라고 도대체. 이렇게 배 많이 만들어주고. 사실은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HMM이 진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나. 난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거야. HMM이 그 추가 선박을 넣을 때마다 350TU씩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그랬었죠. 예. 지금 보통 미국 가는 배가 한 5000TU급이 돼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70%는 한국이 쓰고 한 30%는 중국이 써. HMM 중국이 쓰는 거야.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계속 화물이 못 싣고 계속 밀리니까 중국을 아예 줄 수는 없으니까 중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0TU에 한 70%면 3500TU잖아요. 네. 한국에서 쓰는 게. 네. 그 중에 10% 주는 거야, 그냥. 그거 가지고 온갖 생색을 다 내는 거야, 지금.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운임이 너무 싸. HMM이. 실제로 아까 한 LA 한 10,000불 한다고 했잖아요. 예. HMM은 그렇게 안 돼. 그러면 HMM으로 미국 가는 걸 다 커버할 수 있으면 HMM이 싸게 주는 운임이 의미가 있어. 네. 근데 HMM이 싸게 주는 그 운임을 다 쓸 수가 없다고. 어차피 외국 10,000불 이상 하는 외국으로 써야 돼. 그럼 이게 로또잖아, 로또. 그러네. HMM 잡으면 돈 벌고 HMM 못 잡으면 돈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포드들도 HMM 잡아주면 능력이 있고 못 잡아주면 능력이 없고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하면 당첨되면 떼돈 벌고 당첨 안 되면 손해보고 뭐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앞 시간도 얘기했지만 시장 흐름하고 안 맞게 가면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렇구나. 예. 그래서 운송 주권 차원으로 접근을 한다는 말도 난 잘 모르겠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HMM에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잖아. 네. 더 이상 뭘 또 지원을 해. 그 운송 주권이라는 개념 정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 저렇게 주장을 하려 그러면 도대체 운송 주권이 뭐다? 그러니까는 국내의 화주들이 우리 거부터 실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화주의 권리인지, 선사가 마음대로 뭐 선사가 누구의 화물을 갖다 실을 건지 그걸 갖다 선택할 권리인지, 선사가 누구의 화물을 실을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얼라이언스에서 쫓겨날 거고. 그러니까는 이게 운송 주권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부터 규명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한 2014, 13 뭐 이렇게 한진 파산 직전에 네. 엄청나게 선사들이 힘들었잖아. 네. 그때 그러면은 우리나라 하주들이 한진해운 실고 그 당시에 현대상선 실자 했냐고.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외국적 선사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 싸움 붙여가지고 완전 어마어마하게 싼 운임, 뭐 저 아까 그 브라질 운임이 9,000불이었잖아요. 상하이 운임 지수가. 네. 한때 브라질 운임이 200불, 300불 할 때 있었거든. 그걸 왜 가, 그걸? 그걸 왜 가? 그런 운임 나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한진 살리고 현대 살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진해운 실자, HMM 실자 했냐고. 야, 산토스 운임 200불 말이 되냐? 1,000불 더 얹어주자 했냐고. 내가 언제 주라 그랬나? 이 무슨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말이 되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운송주권 얘기하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제선을 살리자 이런 걸 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게. 근데 뭐 이제 와가지고 또 뭐 하면서 HMM 지원하면서 정부 목표는 뭐 2년 뒤에 뭐 연매출 70조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또 장밋빛 전망을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던데요. 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HMM을 지원하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원하고 있어. 네. 더 이상 어떻게 지원하라고. 그래서 이 대책이 없다. 사실은 대책이 없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아예 대책이 없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운임이 올라가면은 수출 못하는 화물들이 나와가지고 네. 수요가 빠져야 돼. 수요가 근데 빠지. 미국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운임 부담력이 없는 화물은 이제 국제무역에서 도태가 될 거고, 운임 부담력이 있는 그런 화물들은 고부가가치 화물들만 이제 국제무역의 대상이 되겠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또 유럽에서 지금 코로나 풀리면서 수요가 엄청 늘어나니까 바이 입장에서는 운임을 더 주고도 빨리 물건을 확보하는 게 좋으니까 운임이 안 빠지는 거야. 근데 이제 백신 나오고 코로나 잠잠해지면은 또 얼마 가면 풀리겠나 싶었는데 이제 재확산하고 있잖아요. anyway, 예. 하여간 아무리 답답해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그 저기 눈먼카고님 언제 그 백신 맞아요? 7월 말에 맞습니다. 백신 맞고 나면은 우리 이거 벗고 해도 되는가? 몰라. 뭐 그런 날이 일단 봅시다. 어쨌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